금융위기 때 이상으로 세계 각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각국이 앞다퉈 내놓은 부양책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경고음만 울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경제부 이기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주요국이 전격적인 금리 인하에 나섰는데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네, 금리를 내려서 위기를 극복하는 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했었던 방식입니다. 네네. 당시 미국 주택시장 거품으로 금융사의 부실이 확산이 됐고 금융위기로 이어졌을 때는 이 방법이 먹혔는데요. 네네. 코로나19로 자영업자 기업, 그러니까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번 상황에서는 돈이 풀린다고 이들에게 돈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이미 낮은 상황이어서 투자나 소비가 더 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금리 말고 정부 재정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리를 내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정부 재정 정책이 힘을 발휘할 때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11조 7천억 원의 추경안이 통과됐는데요. 네. 이미 2차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있지만 우선 통과된 추경이라도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곳에 신속하게 집행돼야 할 겁니다. 네. 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경 쓰임새를 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 이들에 대한 지원은 2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선별에 걸리는 절차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학 언론의 저자로 유명한 맨큐 하버드대 교수, 그리고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전 국민에게 $1,000, 120만 원씩 지급하라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 개념과 비슷한 건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런 방식에는 부정적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에 출석해서 재난 기본소득 도입 여부에 대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 재원은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상품권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 있고요.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금리를 내렸는데 이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괜히 힘들게 내려놓은 집값만 자극하는 게 되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은 이미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는 위축되고 가격도 하향세를 보이고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는 현재로서는 적어 보입니다. 안전자산인 금값까지 떨어지는 마당에 자산시장 가운데 부동산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네. 대출 규제도 여전히 촘촘한 상황이고요. 물론 코로나19 위기가 잦아든다면 이 같은 저금리가 부동산 시장 다시 들썩이게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값 같은 안전자산까지도 값이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사실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주식 같은 위험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금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는데요. 그랬었죠. 지금은 자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으로 바꿔서 보유하겠다, 이런 극단적인 현금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파장 언제까지 갈까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단 자국 코로나 사태가 올 여름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7, 8월. 일단 들어보시죠. I think August, could be July, could be longer than that, but I've asked that question many times. 네, 이탈리아 등 유럽은 미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언제 잡힐지 사실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문제는 예상보다 코로나19가 빨리 잡혀도 경제 파장은 그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머리를 지금 자르지 못해서 좀 긴 편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다음번에 머리를 자르러 가서 2번 자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견실한 대기업이나 제조업은 잘 버텼다가 공장 가동률을 높일 수 있겠지만 외식, 숙박, 이런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이미 피해가 이렇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이 최고의 경제 대책이 됐지만 방역과 함께 각국의 부양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될지 여부가 경제 위기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비유가 아주 확 와 닿았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